대한민국 최초 시사 감상실 시사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시사봉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시사봉의 광고, 상큼발랄 참신 광고 함께 들어보시죠. 함께 보시죠. 시사봉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기다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시사봉을 기다려주신 분들을 위해서 달려볼까 합니다. 자, 신발 벗고 달릴 준비하시고 힘차게 달려라 시사봉.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자 한 매체의 기사를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서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 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1945년에는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다면서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 의지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었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지난 5월 24일 최영함 복귀 행사에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5월 24일 또 한 명의 장병을 떠나보냈다. 청해부대 최영함에 탑승하여 이영만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파병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마지막 순간이었다면서 국가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 최종근 하사를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셨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다루었던 김원봉 이야기나 최종근 하사의 이야기를 저희 시사봉에서도 앞에 다루었었죠. 여기서 김원봉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의열단 활동으로 유명한 김원봉은 1948년 4월 남북협상으로 참가하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다가 돌아오지 않고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를 했고요. 국가검열상,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부의장입니다. 등 북한의 공산정권의 요직을 역임했습니다. 1952년 3월에는 미제 약탈자들과 그 주구들에 반대하는 조국 해방전쟁에서 공훈을 세웠다면서 김일성으로부터 최고 상훈 중의 하나인 노력훈장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전쟁에선 김원봉이 대한민국의 적이었다는 뜻이죠. 김원봉은 1958년 11월 연안파가 숙청당할 때 함께 제거되었지만 이 6.25 전쟁의 책임 등에선 자유스러울 수 없다라는 평가가 그동안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6.25 순국용사 등을 추모하는 국가 행사에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북정권으로부터 6.25 공훈자로까지 인정받은 김원봉을 공식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는 광복군 항쟁의 한 흐름으로 인정한 것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어서 논란을 불러일으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와 여권은 이미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운하는 방안까지 추진해서 정치권과 관련 학계, 군 등 중심으로 논쟁이 계속되어 왔지요. 자, 여러분, 이 2019년도 작금의 대한민국 참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 자유수호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순국 선현들에 대해서는 그 보상이나 대우가 아주 미흡한데 반해서 이 민주화와 관련돼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 보상이나 대우가 아주 차고 넘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전용사에 비해서 말입니다. 실례로 국가보훈처의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6.25 참전용사들에게는 월 30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보훈병원에서는 본인 부담금의 90% 정도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양한방병원 400여 군데에서는 자발적으로 국가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참전 유공자들에게 감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5.18 유공자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물론 일정 수준 이하의 생활 수준을 가지신 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여기에 학비 면제, 자녀 3명 이하에 한해서 공무원, 특채, 보훈병원의 경우 본인은 전액 지원이 되고요. 유족이나 가족들은 60% 감면, 기타 희생자는 50% 감면, 이 기타 희생자의 유족들이나 가족들은 30% 감면 등 이 이외에도 아주 많은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이 기타 희생자는 뭘까요? 기타 희생자. 본 희생자가 있고 기타 희생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참 대단한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부가 얘기하는 민주화입니까? 나라 발전이고 당신들이 그렇게 부르짖던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입니까? 북한의 역사 또한 우리가 포함해야 중국의 동북아 공정 등을 막아낼 수 있어서 김원봉을 그렇게 챙기는 겁니까? 우리 아직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들이나 혜택이나 대우나 보상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5.18 유공자들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거 다 해놓고, 그죠? 우리 거 다 해놓고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근데 말입니다. 지난 4일에는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6.25 전사자 고 김재권 씨의 아들 김성택 씨가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화해와 평화로 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화해는 전쟁을 일으킨 침략자의 사과가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69년이 지나도 이처럼 사무친 원한이 깊은데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화해 없는 평화를 말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선이고 거짓 평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서면 브리핑을 보면 김 씨 발언을 전하면서 북한 사과 요구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김 씨가 내게도 아버지가 있다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면서 2017년 유해 발굴로 부친 유해를 찾았을 때 심경을 밝힌 부분을 전했다 하고요. 또 청와대는 김 씨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우리 아버지를 끝까지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누락 논란이 벌거지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성택 씨는 아버지 이야기 등 회상 이야기를 많이 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한 부분을 담아 전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평화로 가는 과정들, 평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제 2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북핵 문제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 내의 모든 안보, 평화 이런 부분들은 아주 많이 소외되고 있는 듯합니다. 최영함 사건으로 인해서 순직한 고 최하사, 그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죠. 그저 하사 하나 죽었을 뿐이니까. 아덴만에서 죽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는 3년 뒤에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썼던 방법들 말이에요. 어느 날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됐다며
꼬깃꼬깃해진 문서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들을 말입니다. 그때 밝혀질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의 행태들은 과연 어떨까요? 그 진실은 과연 뭘까요? 아, 자료를 그냥 가져가실라나? 그렇죠. 그죠? 가져가실 거죠? 에이,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미리미리 챙겨 놓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에이, 앞으로 대통령 되시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료는 꼭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상 시사봉 마치겠습니다. 뽕!